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삼육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의 김원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입시에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매 학년도마다 이번 입시 어렵다, 이번 입시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뭐 정시에 뭐 수시에 자율전공학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또 혼란스럽구나.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작년에 가천대와 같이 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수험생이나 또 학부모님들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잠깐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도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 또 원하시는 학과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육대학교 아까 문제도 나왔었지만 삼육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5개 단과대학으로 26개 학과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 저희가 단과대학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진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의융합대학하고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이 생겼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학과들이 인문계열 학과하고 예체능 계열 학과들은 지금 보시면 창의융합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나 공학계열 학과들이 지금 미래융합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2025학년도 정시부터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유전공학부를 신설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정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수능을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육대학교는 다양한 전공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또 자기주도 설계 전공 이렇게 본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2개의 학사학위를 받아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입학으로 들어오는 또 처음 이제 대학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와는 달리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대학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나도 챙겨주시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장학금을 타야 되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실습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참여할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전과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학과나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는 지금 뭐 6이 있는 경우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학과도 2학년으로만 가능한데 이 외의 학과들로는 전과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인문계열에 정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하지만 정말 경영학과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다른 학과를 들어와서 우회해서 경영학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하시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장학금 제도는 워낙 많고요. 사실 2025학년도부터 저희 입학처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집 요강 75페이지 보면은 장학금 제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논술 우수자 장학금이 따로 있어요. 그게 2025학년도 신입학 학생들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에 또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삼육대학교 장학금은 이제 재학생 5,000명 이상 대학 기준으로 1인 평균 416만 1,000원 정도를 다 받았다라고 저희가 지금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금을 받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셔서 장학금 누가 마음대로 그냥 툭툭 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대학에는 그런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뭐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기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세 번째 보시면 K-무브스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냐면 해외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2021년, 2022년에는 저희가 33명, 44명을 해외 전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도고, 지금도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해외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지에 완전히 취업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유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1개국 156개 대학하고 이렇게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안내에 대한 그 기숙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4개의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5,000명 기준으로 1,352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 서울 지역에서 5,000명 이상 캠퍼스 기준으로 지금 전국 수용률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만한 2025학년도 삼육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삼육대학교는 입학 정원이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가 입학 정원은 1,157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원 외까지 포함하면 2025학년도에 1,260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시대 828명, 정시대 432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는 저희가 127명을 선발합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그 모집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 같고요. 뭐 보통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도 보면 이제 그 주력으로 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뭐 교과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논술 전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삼육대학교는 교과, 논술, 종합 전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별로 비교를 보시면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당연히 교과 100%로 선발을 할 거고요. 논술을 학생부 30%에 논술 70%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든 교과목 다 반영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입니다. 그 중에 한 개 3등급 이내만 맞으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가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논술 전형을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처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과연 삼육대학교에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논술 말고 삼육대학교에서 하는, 또 뭐 가천대나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교과형 논술 또는 약술 논술이라고 표현하는 논술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뭐 다른 타디안 모집 요강도 보고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교과형 또는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저희가 2021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하는 대학들이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이제 뭐 사지선다든 오지선다든 객관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는 적성고사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교과형 또는 약술형 논술이란 또 이 전형은 객관식 적성고사를 주관식 단답형 또는 단문 서술형 형태로 바꾼 문제다.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그 전형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따 뒤에 저희 기출문제라든지 또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일반 논술을 하는 대학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또 내신 등급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삼육대학도 올해는 학생부가 30%가 반영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저희도 논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준비하고 계시는데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율이 사실 뭐 세상에 100%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분리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제 뭐 킬러 문항을 제외한 어려운 3점 또는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래서 EBS 교재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얼마든지 도전 가능한 전형이다, 또 문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논술과는 달리 일반 논술은 주어진 뭐 한 두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본인이 뭐 어떤 뭐 비교문을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적거나 해야 되는데, 약술형 논술은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과 전형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1등급 아니면 2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물론 이제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삼육대학교 논술에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처음 하긴 했지만 결국 합격자나 지원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3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 논술우사 전형은요, 저희가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여기에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해외고 졸업자라든지 검정고시 출신자, 그리고 학생부 성적 반영이 불가능한 자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등급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하나, 3입니다. 하나,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국어나 수학은 다 공부를 하시고 또 논술을 보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을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3 정도는 저희가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학생부 반영이 30%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교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진학사나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산출을 해보면 내가 뭐 가천대학교 지원할 때, 삼육대학교 지원할 때, 다른 대학 지원할 때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각 대학에서 성적을 일단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각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학생부 반영하는 학생부가 반영되는 대학에 지원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논술 성적을 가지고 비교 내신 성적으로 환산을 해서 학생부 성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모집 요강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은요 70%가 반영이 되는데 저희는 80분 동안 15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로 지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학과가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에 따라서 국어가 인문계는 9개, 수학이 6개, 자연계열은 국어가 6개, 수학이 9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문계열의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국어 9개, 수학 6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열의 간호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국어 6개, 수학 9개를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제 범위는요, 저희는 국어, 수학을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화작하고 문학하고 독서까지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5학년도에 문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하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수학은 수학 1, 2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또 정확한 용어나 기호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보시면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 경쟁률이 논술 전형이 한 42대 1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저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영문학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모집 인원이 7명이었는데 지원자가 2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1.14대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능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논술고사를 봤는데 논술고사를 응시하러 온 인원이 218명 중에 131명밖에 안 왔어요. 응시율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영문학과는요. 그러니까 40%는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40%는 뭐냐? 수능을 정말 잘 봤던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를 못 맞췄든가,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경쟁률은 31.14대 1이 나왔었지만 작년에 응시자 중에 131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35명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지원자 218명 중에,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31.14대 1이었는데 실제 경쟁률은 13.71대 1밖에 안 됐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36대학교 작년에 뭐 논술 전형 40몇 대 1 나왔대, 뭐 지금 이제 요건 인문계열이었고요. 자연계열 보시면 작년에 간호학과는 124대 1이 나왔거든요. 124대 1이 나왔는데 실제적인 경쟁률은 보면 67.13대 1이었다. 물론 간호학과는 좀 높긴 하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학과들 보면은 지금 제가 표현해놓은 실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면 작년에 사실 총 지원자는 5,66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응시자는 3,380명이었고 그 중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한 학생들이 하나 3을 못 맞춘 학생들이 1,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전을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막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보여지는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부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논술을 몇 개 맞췄느냐, 논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인문계열 학과를 보시면 이건 이제 최종 합격자 기준입니다. 최초 합격자 아니고요.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이제 각 학과별로 최고 많이 맞추고 들어온 학생이 뭐 11.1개부터 13점 몇 개까지 있어요.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이 정도 됐다. 그래서 지금 이따 자연계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거의 10개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12개 정도는 무조건 맞추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해 보시면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등급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뭐 최고나 평균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자연계열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간호학과는 뭐 최고 이제 2.8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어느 학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6등급이 넘어가는 학과도 있습니다. 최저까지 가면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지원해 보실 만하고 도전해 보실 만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문계열 뭐 다 15문항을 보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9개, 수학 6개를 보잖아요. 작년에 인문계열은 국어에서 화작하고 독서하고 문학이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학 1, 2가 아주 사이좋게 그냥 모두 다 3개씩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자연계열은 화작, 독서, 문학이 각각 2개에서 6개씩 출제가 됐었고요. 수학 1이 4개, 수학 2가 5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국어가 문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작년에 뭐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그 가이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형식들이 있고요. 이 질문에 따라서 자, 이제 이렇게 뭐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요거는 다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가져왔냐면, 자, 요게 답안이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출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긴 한데, 여러분들은 문항을 보시고 이제 답안지에다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삼육대학교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A3 용지예요. A3 용지니까 A4 용지를 두 개 합쳐놓은 거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위에 뭐 자기 인적사항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답안 있잖아요. 요 답안을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적성고사를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답안을 찾아서 작성하는, 네.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요, 절대로 저희가 이제 이 답안지를 스캔을 하는데 이 지금 1번, 문제 1번에 대한 네모칸이 있잖아요. 이 네모칸, 파란색 있는 네모칸을 절대로 벗어나게끔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정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검정색 펜을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쓰다가 틀렸다 그러면은 두 줄을 긋고 재작성을 하도록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예시문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풀이하는 과정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답안 작성 유의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제가 요거 스캔하고 뭐 채점하고 하는 걸 다 관여를 하면서 이제 인적사항을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작년에 실제적으로 문항을 답안을 쓴 답안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작년에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쓴 답안지예요. 그런데 한 사람 겁니다. 그런데 국어를 그래도 썼죠. 그런데 수학을 인문 계열인데 6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사실 국어나 수학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5문항이 문제가 다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는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논술고사가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8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분 동안 15문제를 풀려면요, 한 문제당 5분씩 걸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지문을 읽고 수학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면서 쓰려면 사실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적성할 때도 한번 예전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못 쓰는 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아는 거 몇 개 보는 것보다는 아는 거를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저희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나와야 되니까 뭐 상의 문제를 뭐 요 정도 내주세요, 중의 문제를 요 정도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가 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상의 문제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를 채점을 하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문제는 이거는 하의 문제예요 라고 해서 냈는데 수험생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상의 문제예요 라고 해서 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사실 조금 그 출제자와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다른 데 물어보고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본인들이 뭔가 익숙한 문제, 본인들이 EBS나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좀 익숙한 문제 같은 경우는 쉽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쉽다고 느끼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쉽다고 느끼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도 이제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출제할 때 저희가 어떻게 고려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또 3월달이 되면 모든 대학들이 각 대학에서 시행한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걸 홈페이지에다 제출을 게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풀이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를 하고 있는지, 또 답안 작성이 가능한 건지, 또 정확한 용어나 기호 등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지, 또 하게끔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전화번호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요거 한번 뭐 QR코드로 클릭해 보시면요, QR코드로 찍어 보시면 아마 지금 요 삼육대학교 입시 정보에서 뭐 모집요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이런 부분들이 쭉 파일로 나오는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모집요강 맨 뒷페이지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육대학교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저희가 뭐 질문을 공식적으로 받거나 할 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